그날의 뉴스. 3월 31일. 오늘은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70년 봄, 서울 평화시장 한쪽 골목에서 불길에 갇힌 6 청춘의 이름 없는 죽음. 그 불꽃은 결국 전태일의 외침이 되어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늘에선 납치된 비행기가 평양으로 향했죠. 돌아오지 못한 승객들, 그 가족들이 아직도 돌아오길 기다리는 이름들. 전쟁의 영웅은 퇴역했고 권력이주의는 구속됐고 무대 위를 달리던 목소리는 이제 잊혀졌고 조용히 문을 닫은 시골 약국, 불에 타버린 시장이 골목, 발견되지 않은 외로움의 죽음까지. 그날은 뉴스엔 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겐 생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그날의 뉴스 3월 31일자 시작합니다. 그날의 뉴스 3월 31일. 일면, 하늘 위에서 사라진 기억들. 우린 언제부터 이별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을까?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진실은 뒤늦게 밝혀졌고, 어떤 기억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3월 31일. 오늘 그날에 남겨진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1970년 3월 중순경 평화시장 화재 사건. 서울 종로 하루에 수십 벌씩 옷을 만들어내야 하는 작은 봉제방들, 미싱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한 그곳에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6명의 청춘, 평범하게 일하던 노동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밀실 같은 작업실에 갇혀 타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값싼 사고사였다고. 하지만 전태일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7개월 뒤 그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청춘의 희생이 한 사람의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한국노동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70년 3월 31일 요도호 납치 사건.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한 요도호. 목적지는 김포였고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북한으로 납치되며 끝을 맺습니다. 1970년 3월 31일 하늘에서 벌어진 이 납치는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비극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돌아왔고 일부는 남았으며 일부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요도호 사건은 하늘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긴 우리 항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87년 3월 27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발표. 실종이라 믿고 싶었던 가족들에겐 그날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1987년 3월 27일 대한항공 858편이 북한의 폭파 공작에 의해 공중에서 사라졌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이라는 이름이, 폭발물이 숨겨졌던 라디오가, 탑승객 115명의 이름이 하나둘 밝혀지며 사람들은 실종이라는 단어를 차례라는 단어로 바꿔 불러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탑승자 명단을 품에 넣고 다닙니다. 그 이름들 속에는 공항에서 소원 흔들던 마지막 인사가 아직도 머물러 있거든요. 1993년 3월 31일 지하철 2호선 급제동 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던 열차가 갑작스럽게 급제동합니다. 제동장치 고장, 스프링 파손, 기관사의 판단 하나로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열차 안의 공기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브레이크 소리와 방송음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아무 일 없었기에 잊혀진 날이었지만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말쯤 게임과 분노가 얽힌 청춘의 비극. 강남의 어느 PC방 게임 한 판이 칼부림으로 번졌습니다. 친구에게 패배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외로움이, 경쟁보다 방치가 더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승패는 사라지고 그 청춘은 사회의 관심 부족이라는 게임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3월의 끝자락. 우리는 그날을 되돌아보며 묻게 됩니다. 왜 그들은 떠났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 다음 면에서는 권력이라는 이름을 품었던 사람들의 퇴장을 따라가 봅니다. 그날의 뉴스, 3월 31일이면 박근혜부터 셀레나까지 권력과 이름의 퇴장.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박수속에 물러나진 않더군요. 3월 31일, 오늘 떠났지만 남겨진 권력의 이름들을 하나씩 되짚어봅니다. 1973년 3월 31일, 박춘금 사망, 정치판의 밤을 지배했던 이름, 박춘금, 조선시대 말기, 일본 유학생에서 시작해 일제밀정, 정치깡패, 국회의원까지 그는 주먹과 겉모술수로 권력을 쥐었고 정적도 동지도 필요하면 모두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조용했습니다. 1973년 3월 31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하며 시대는 또 하나의 그림자를 지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31일 밤 서울구치소 앞엔 수많은 취재진과 국민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그 이름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는 그날 법정에선 자랑이 아닌 경고의 문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말,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 그 외침이 검찰의 손으로 옮겨간 날이었습니다. 1992년 3월 31일 USS 미주리 태여 태평양 전쟁. 일본 항복문서 조인시, 그 상징이 배 미해군 전함 USS 미주리, 전쟁의 상징이자 평화의 출발점이 된 그 전함이 1992년 3월 31일 공식적으로 퇴역을 맞았습니다. 포성이 멈추고 전쟁의 영웅은 이제 전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군함도 결국엔 총구보다 기억으로 남아야 한다는 걸 그날 미주리가 알려주었습니다. 1995년 3월 31일 가수 셀레나 피살. 1995년 3월 31일 라틴 음악의 여왕이라 불리던 가수 셀레나가 자신의 팬클럽 회장에게 피살됐습니다. 그녀의 나이 23세, 미국 내 히스패닉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셀레나는 자신의 전성기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너무 자주 같은 무대에 오릅니다. 그날이 총성은 한 여성 아티스트가 감당해야 했던 인기의 무게를 알려주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시골 교장 선생의 비리 폭로 사건. 작은 시골 초등학교 전교생 43명, 그곳에서 한 교사에 의해 교장 선생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회계 조작, 교비 유용, 제자에 대한 권위적 갑질.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선 교장실 문이 항상 열려있게 되었고 어른도 감시받아야 한다는 말이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작은 용기였지만 그 용기는 권위의 껍질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권력은 퇴장하고 이름은 남습니다. 3월의 끝, 우리는 이름의 무게와 책임의 잔향을 다시 마주합니다. 다음 면에서는 무대가 꺼지고 목소리만 남겨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날의 뉴스 3월 31일 3면, 무대가 꺼지고 이름만 남았다. 3월 31일 오늘은 무대가 꺼진 뒤에도 여전히 머릿속에 울리는 그들의 이름을 꺼내보는 날입니다. 2020년 3월 29일 휘성. 수면 마취제 투약 후 실신. 그날 한 남성이 수면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휘성. 한때 R&B계의 황태자라 불렸던 그는 약물 중독, 금전 문제,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정신 속에서 무대가 아닌 골목어기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하지만 몰락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외로움이, 무성한 기대가 천천히 그의 등을 밀어냈던 걸지도 모릅니다. 2005년 3월 31일 코미디언 배삼룡 별세. 그의 웃음소리는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배삼룡. 한국 코미디 1세대. 무대에만 서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을 울리듯 웃게 만들던 그가
2005년 3월 31일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환호성도 방송 자막도 없이 그는 그렇게 코미디의 황제라는 이름을 남기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2018년 3월 25일 고 조민기 유족의 마지막 입장 발표. 배우 조민기 미투 논란 끝에 세상을 떠난 그에 대해 2018년 3월 25일 유족들이 마지막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습까지 전부 잊히진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상처였고 누군가에겐 아버지였던 그 이름, 사라진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말이 더 오래 울렸던 하루였습니다. 1987년 3월 27일 김광석 첫 라디오 방송 출연 MBC 어쿠스틱 기타 한 대 수줍은 목소리 1987년 3월 27일 김광석이라는 이름이 MBC 라디오를 통해 처음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말보다 노래가 많았던 청춘 누구보다 조용히 등장했지만 그의 노래는 세상 누구보다 길게 남았습니다. 김광석의 첫 방송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사에 첫 손글씨를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연 작가의 퇴장. 그의 마지막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지나갔어요. 김수연 작가. 그가 남긴 드라마는 언제나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가 쓴 대사들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었죠. 인연어무의 남자, 별에서 온 그대, 리틀 빅 아이디어.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고 그 이름은 그저 드라마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수연 작가는 언제나 조용히 일했고 세상 속에서 그가 퇴장할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작품을 쓸 때 그는 그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김수연 작가의 이름은 이제 많은 이들이 잊었을지 몰라도 그가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날의 고요한 퇴장은 한 시대를 떠나보내는 상징적인 마지막 장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이름은 사라졌지만 목소리는 남아있고 얼굴은 잊혔지만 이야기들은 살아있습니다. 다음 면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못한 어느 평범한 하루를 따라갑니다. 그날의 뉴스 3월 31일 사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날은 있었다. 1982년 신길동 시장 화재의 어느 상인 P씨. 그날은 유난히 봄바람이 거셌어요. 장사꾼에겐 날씨가 곧 하루였는데 종이박스 쌓아놓고 라이터불 붙이던 옆가게 꼬맹이에게 위험하다고 한마디 했던 게 내 가게를 잿더미로 만들 줄은 몰랐죠.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던 비닐 천막,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쓴 가운, 단골이 끼던 계산대 옆 구멍까지 그 모든 게 불길 앞에선 별게 아니더라고요. 소방차가 떠나고 골목이 조용해졌을 때 난 처음으로 생선 대신 눈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1993년 구포시장 화재 어느 가게 주인 아내, 그 사람은 장사를 참 성실하게 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나물비닐 덮어가며 정리하고 설날 전날까지 쌀자루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날 새벽엔 같이 시장 청소하러 나갔는데 골목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말도 못하게 빠르게 번졌어요. 가게 안에 남편 아끼던 노란 저울이 있었는데 그게 녹아내릴 땐 가슴도 같이 녹는 것 같았죠. 다시 장사를 했냐고요? 네, 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새 걸 사지 않더라고요. 오래된 걸 붙잡고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을까? 매일 그런 눈으로 시장을 서성였어요. 노약사. 2003년 어느 시골 약국의 마지막 날, 약국 문을 닫기로 한 그날, 처음으로 약장이 낯설어 보였어요. 파스 냄새, 오래된 체온계, 그리고 1987년부터 쓰던 작은 장부, 그걸 덮으면서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이 마을 사람들, 저한테 감기약도 처방받고 사랑 고백 실패한 날도 속쓰리다며 제 앞에 앉았어요. 마지막 날, 아이가 편지 썼더군요. 약사님, 약보다 더 따뜻했어요. 약사라는 직업보다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인지 몰랐습니다.
서점 주인 1991년 3월. 책방의 마지막 편지. 책을 파는 일이 이렇게 조용히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루에 한 권도 안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아이들은 만화책 대신 핸드폰을 들었죠. 그런데도 책을 정리하는 그날만큼은 서가에서 풍기는 먼지마저 아쉽더라고요. 단골이었던 여고생은 이제 엄마가 돼 아이 손잡고 찾아왔고 나이 든 독자는 내게 친구 같은 공간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책갈피에 글을 적어 남겼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여긴 당신의 시간이 머물던 곳입니다. 이웃주민 A씨, 2023년 3월, 고독사, 현장 발견. 처음엔 그냥 음식물 썩는 냄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더라고요. 혼자 살던 그 어르신, 조용하고 인사 잘하고 늘 같은 옷 입고 다니셨던 분인데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땐 TV는 켜져 있었고 국은 식탁 위에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죽음, 그게 얼마나 서글픈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웃집 초인종을 그냥 한 번 더 눌러보게 됐습니다. 3월 31일. 오늘은 기록되지 않았던 사소한 작별을 떠올리는 날입니다. 이 한 장의 뉴스가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면 우리 삶은 그렇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의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잊혀진 하루도 다시 누군가의 이야기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억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